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들 해결해드릴 질문 클리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2024년 1월 1주차 ISE 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상에 관련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4개의 질문을 선택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영상에서 궁금사항들은 여러분들 댓글에 잘 남겨주시게 되면 2024년도부터는 매주 이렇게 관련 주제들을 채택해서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들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계획이니까요. 궁금사항들, 질문사항 잘 만들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IS 계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가입 기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꼭 버텨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ISE 계좌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 도대체 ISE 계좌에서는 금융소득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한번 가입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ISE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뭐가 생길까요? 계좌번호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좌번호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돈을 이렇게 해서 입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입금을 하게 되면 끝난 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상품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IS 계좌 안에서 상품 가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신탁, 중개형 이런 것들도 선택해야 되지만 신탁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예금이라는 걸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금을 가입하게 되고 1년 만기가 지나게 되면 이자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IS 계좌에서 예금 가입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우리는 흔히 금융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니다, 나는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 지급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하면 될까요? IS 계좌 중개형을 선택해서 월배당 ETF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1개월만 지나게 되면 배당을 줍니다. 자, 이 소득도 마찬가지로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기준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된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시무시하게 뭐한다? 종합과세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과 합산하고 2천만 원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세금을 5월 달에 다시 한번 신고하라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IS 계좌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이 이 금융소득인 2천만 원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IS 계좌 인출 후 납입 한도. 자, 일반 금융상품은 해지라는 걸 해야지 돈을 뺄 수 있는데 이 IS 계좌는 돈을 자유롭게 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납입 한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IS 계좌의 납입 한도만큼 인출했었을 때 다시 입금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관련 납입 한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자, 네 번째로는 IS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만기된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렇게 휙 옮겨놔요. 자, 그러면 괜히 옮기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 금액의 몇 퍼센트, 10%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인출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출 금액을 다시 ISA 계좌로 재입금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인출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계좌 안에다가 돈을 이전하는 게 유리한지. 자, 두 번째로는 IS 계좌로 재입금하기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정리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부터 적극적인 상담 활동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댓글창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댓글 통해서 교육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IS에 관련돼서 궁금사항들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인데 만기는 과거에 다 5년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만기까지 못 버티고 3년은 지났는데 4년 차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은 사라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아니면 의무가입 기간 3년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해지해도 300만 원에 200만 원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우리 ISA 계좌의 경우는 만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하실 때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길게.
왜냐하면 만기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만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최대한 만기는 길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기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제 혜택은 순수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수이익은 ISA 계좌에서 발생된 수익과 그다음에 금융상품 선택하면 손실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차감한 걸 순수이익이라고 하고요. 자, 순수이익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200만 원, 누군가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고요. 자,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자, 분리과세된다라는 표현을 금융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분리과세는 종합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발생되는 이익의 9.9% 세금만 내면 너의 납세 의무는 끝난 거야.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 가끔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거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강의를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맨날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포함되면 제가 먼저 알려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자꾸만 어딘가에서 이야기 들은 거 가지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꼭 좀 근거를 좀 가져다가 혹은 과세가 되신 분들을 좀 찾아서 알려주시게 되면 저도 또 한 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IS 계좌에서 발생되는 배당이나 분배금은 자, 일단 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배금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걸 알려드리면 주식 투자에서 발생되는 이익, 뭐 매매 차익도 있고 그 다음에 주주로서 받는 게 배당이고요. 자, 분배금은 펀드에서의 이익입니다. 펀드. 자, 우리가 이제 ETF를 선택하면 ETF의 끝자가 F잖아요. 걔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 펀드 안에는 이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배당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러한 이자와 배당을 싹 다 합쳐서 그냥 분배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혼용해서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자, 배당, 분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배당 소득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2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때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납니다. 대신에 세금은 얼마 내죠? 15.4% 세금 내고 끝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조건부잖아요. 2천만 원 안 넘으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 야,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안타깝지만 조건부 종합과세, 즉 종합과세 되겠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세금 다시 한번 정산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이자 배당, 은행의 예적금에서 이자 배당, 주식 보유에 따라서 배당 소득, 그리고 채권 투자로 발생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조건.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기준 금액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도대체 IS 계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IS 계좌에서 발생되는 혹은 절세 계좌라고 하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되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부 금융자산을 ISA 계좌나 혹은 연금 계좌로 계속 이전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줄이거나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ISA 계좌의 경우는 얼마까지 될까요? 2천만 원까지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최대 1억까지. 자, 그다음에 연금 계좌의 경우는 1,800만 원까지 1년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세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납입 한도는 1년에 3,800만 원까지 옮길 수 있고요. 5년 이후부터는 ISA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연금 계좌만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목돈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절세 계좌로 옮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계좌 안에서 예금 가입하실 거면 차라리 ISA 계좌 신탁형 가입해서 예금 가입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15.4% 세금 안 떼잖아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떼는데 굳이 일반 계좌 안에서 가입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선택하고 계신 분들 그냥 ISA 계좌 안에서 잘 운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일부 세금을 줄이는 이러한 과정들 꼭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IS 계좌 만기 전에 인출하게 되면 납입 한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IS 계좌 납입 원금까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기 전에 자유롭게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재예치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요. 자, 1차년도에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생기고요. 2차년도에 2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올해 빵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는 얼마를 낼 수 있다? 4천만 원을 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지우고 자, 올해 2천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2024년도에 2천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돈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뺐어요. 자, 그러면 계좌 안에는 빵원이 되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025년이 됐습니다. 다시 2천만 원이 생겼는데 내 계좌 안에는 빵원이니까 올해 4천만 원 납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었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 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납입 한도는 채웠고요. 다음 연도에 이렇게 2월 되게 되면 4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2천만 원만 추가적으로 또 납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예치를 했었을 때 납입 한도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IC 계좌는 가입 기간 중에 납입 원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요. 그냥 해지하는 게 아니라 원금만 자유롭게 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인출 원금에 대해서 다시 재예치할 수 없고요. 한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 뺐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2천만 원 입금하게 되면 납입 한도는 그냥 다 채우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IC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 그래서 한번 입금하면 그냥 납입 한도는 이미 충족을 해버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IS 계좌 만기 자금 연금저축 이전 후 인출 좀 복잡합니다. 자, 일단 IS 계좌 만기 후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게 돼요. 그럼 3천만 원 넘어왔습니다. 자, 10%에 대해서 즉 300만 원까지 뭐한다? 세액공제 받습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 넘어왔고 3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세액공제 안 받은 게 2,700만 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옮기고 나서 인정받고 바로 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 다시 질문 볼게요. 연금계좌로 이체 후 세액공제를 받고 다시 인출하여 ISA 계좌에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만 넣었다 다시 인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IRP 계좌도 가능한가요? 자, 일단은 IRP 계좌의 경우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뺄 수는 없고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자유롭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 계좌 만기 자금의 개념은 만기까지 버틴 게 아니라 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한 이후에 해지한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옮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기 자금 이러다 보니까 만기 자금까지, 그러니까 만기까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3년 경과하고 해지한 이후에 이전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연금저축으로 IS 계좌 만기 자금이 이전된 경우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이전 금액에 대해서 인출 가능해요. 2,700만 원.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언제 합니까? 1월, 2월 달에 연말정산합니다. 자, 이때 뭐 한다? 거의 확정이 되죠.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들의 경우는 5월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 요 사이에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2,70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을 인출하려면 최소 다음 연도 그리고 자, 이 5월 달에 확정이 되고 나서 한 7월쯤 뭐 할 수 있다?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3년에 만약에 만기가 돼서 연금 계좌에 옮겨서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2024년에 돈을 빼려면 약 한 7월쯤
이때 돈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바로 인출할 수는 없고요.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전한 다음에 세액공제가 일단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받지 않았다라는 서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가 있습니다. 홈택스 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것을 또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나서 이제 과세 제외 금액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인출이 가능한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올해 받게 되면 다음 연도 한 7월쯤에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에 대한 인출 가능한 특징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자금을 바로 뺄 수는 없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IRP 계좌로 IS 계좌 만기 자금이 이전됐다라고 한다면 인출은 사실상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여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비. 자, 두 번째 개인회생 파산 선고. 세 번째 천재지변. 네 번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재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중도 인출 사유가 인정됐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 및 혹은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들을 우리가 인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IS 계좌 만기 자금은 연금 계좌로 이전한 이후에 인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인출을 할 수는 있지만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인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을 또 제출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말 심플하지만 실제로 절차들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궁금사항들 많이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제작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